국내 초중고 학생의 비만율이 지난 10년 사이 2배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소아 비만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정확한 진단과 또 관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전문가를 연결해 소아 비만의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우리나라의 소아 비만인 청소년들이 증가를 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어느 정도로 심각하다고 볼 수 있나요? 네, 성인 역시 비만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소아 비만 같은 경우 우리가 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살펴보면 18세 미만 소아 청소년에서 남자는 약 11%, 그리고 여자는 8.3%가 비만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걸 연령대로 보면 되게 이제 12세에서 18세 청소년에서는 약 14% 정도로 상당히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비율을 1997년의 결과와 비교를 해보면 그때는 약 5.8% 정도가 비만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볼 수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린 시절의 비만은 그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청소년기 비만으로 이어지고 또 그게 다시 성인기 비만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많은 보건학적인 문제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네, 비만인 우리 아이들인 경우에는 정상 체중인 아이들보다 성인병에 걸릴 위험이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밖에도 네.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네, 비만이 각종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는 거 익히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네. 많은 분들이 소아 청소년기 비만하면 나중에 어른이 돼서 건강상의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성인기에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미 비만한 당시 소아 청소년 때부터 혈압이나 공복 혈당이 높다거나 간 기능 이상이 있다던가 고지혈증 같은 이런 의학적인 문제가 동반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신체적인 문제 이외에도 아이들이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고 몸집이 크다 보니까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이렇게 정서적인 위축감을 가진다던가 우울감이라던가 불안감 같은 심리적인 문제가 동반이 되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이런 비만뿐만이 아니라 체중과 관련돼서는 되게 미디어를 통해서 보이는 마른 체형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네. 특히 청소년기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의 체형에 대해서 이제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나는 뚱뚱하다, 나는 살이 쪘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기 때문에 무리한 다이어트 방법을 시도하면서 식사장애라던가 영양 결핍이 오히려 생기는 청소년이 있기 때문에 그 또한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우리 아이가 소아 비만이라는 것을 부모님께서 모르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소아 네. 비만인지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소아 비만은 진단 기준이 조금 적용하기가 쉽지 않아서 집에서 비만 여부를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일단 성인과 마찬가지로 이제 BMI라는 체질량 지수라는 것을 먼저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체질량 지수는 체중을 미터로 환산한 키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만약에 키가 140cm고 체중이 35kg이라면 35에다가 1.4의 제곱을 나누는 숫자가 이제 그러면 17.9 정도가 나오거든요. 네. 이 숫자를 체질량 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체질량 지수가 일단 25가 넘으면 당연히 비만에 해당이 되고요. 같은 성별, 같은 연령대 아이들한테서 이 체질량 지수를 작은 아이부터 큰 아이까지 100명을 줄을 세웠을 때 85번 뒤에 서는 아이, 즉 85, 100분위수 이상이면 과체중이고요. 95번째 뒤에 서는 아이는 비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수치를 부모님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좀 쉽게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체질량 지수가 20이 넘는 경우, 그리고 고학년 아이 같은 경우는 23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 아이가 과체중이나 비만이 아닌가를 의심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이제 소아청소년 체질량 지수 100분위 곡선이라는 지표의 그 수치를 대응시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학년은 20, 고학년은 23 정도 주변으로 아이가 체질량 지수가 계산이 되면 한번 이 아이가 과체중이나 비만을 의심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 소아 비만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이제 자라나서죠. 그 이후에 비만이 될 확률과 또 합병증을 겪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조기에 좀 진단하고 좀 치료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체중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소아 비만은 어른과 달리 이제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지 않고요. 아이들이 계속 성장을 하기 때문에 영양소를 고루 잘 섭취하고 충분한 운동을 해서 성장이 잘 되고
체중 증가가 더디되는 것이 가장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물론 네. 고도 비만의 경우에는 체중을 감량하는 게 목표가 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보통 비만을 치료를 한다거나 관리를 한다 그러면 대개는 그 해당되는 아이만 음식을 따로 차려준다던가 이제 자꾸 운동을 혼자 시킨다던가 하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요. 대개는 그런 경우보다는 가족이 함께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생활 습관을 아이에게 몸에 어릴 때부터 배게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어릴 때 이제 이유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네. 이유식을 하는 시기부터 아주 다양한 음식을 접하게 해주는 게 좋은데 그런 시기부터 가능하면은 채소의 질감이랑 맛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은 되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자주 해주시던 음식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뭐 과일 주스보다는 생과일을 먹고 생채소를 먹는 걸 더 익숙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가족이 함께 장을 볼 때도 이제 각종 가공식품의 영양 표시를 읽는다던가 건강에 좋은 식품을 아이가 직접 골라볼 수 있게 한다던가 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되게 이제 이런 비만을 치료를 하거나 관리하기 위해서 그 많은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이런 비만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아이들이 일단 비만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바른 지식이나 대처 방안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주관하는 고도비만 아동 체중 조절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저희 병원에서 이제 3개월 동안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는데 혈액 검사를 통한 만성질환 위험도 평가나 영양 처방, 운동, 영양 교육이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찾아보셔서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훨씬 좋겠습니다. 네, 최근 미국이나 일본에서 당분과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비만과 성인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지원이 뒷받침되면 좋을까요? 네, 사실은 소아청소년 비만의 치료와 예방은 사실 가정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정책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미셸 오바마가 직접 소아 비만을 퇴치하겠다 이렇게 나서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정말 학생 모든 아이들을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고 이래 그 중재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저는 미국에 있을 때 한 식당에서 아이들 그 키즈 메뉴라고 하죠. 그 메뉴에 각 영양소 군별로 음식을 아이들이 메뉴를 선택하게 하는 메뉴를 보고 상당히 좀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초등학교에서 영양 교사가 있고 영양 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영양 신호등, 음식 같은 경우 신호등 표시를 한 것을 구별을 할 수 있게 하고 어떤 음식이 좋은지 비만을 예방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런 네. 시도는 참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비만은 또 특히나 사회적 경제적 수준에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각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집을 나섰거나 학교를 나섰을 때 아주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된다던가 이제 지역사회의 많은 예방 프로그램이 학교와 연계가 되어서 운영되는 것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요즘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이 운동장을 몇 바퀴 걷고 들어간다던가 이런 그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학교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 학교별로 체육 시간이나 이런 것들만 충분히 활성화를 할 수 있다면 사실은 비만 예방은 학교에서 이미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아 비만의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서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